네, 미국과 유럽 마감 상황 그리고 WTI가 5거래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어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오늘장 전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본장 어떻게 될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은 좀 방향성이 없는 등락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제반 기술적 지표가 과열권에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9,500엔선 위에서는 추격 매수할 호재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일본은행의 기업 단기 경제 관측 조사 그리고 중의원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FOMC 회의가 오늘부터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관망하는 분위기로 좀 돌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 급등했던 금융이나 수출주, 소재, 해운주 쪽에 그 매도했던 단기 자금들이 최근 그 중소형주라든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수 제로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해외 투자가들이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에 서서히 들어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일본 증시는 9,500엔선을 전후한 좀 급등락 장세가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일본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마이너스 3.5% 좀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를 했는데요. 일본 경기가 이제 다시 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식적으로는 내년 여름 정도 경기 후퇴 국면을 발표하겠지만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로 보면은 올해 4월부터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간 것이 분명한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경기 후퇴 국면이 한 10개월 정도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개인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의 그 성장 기여도가 6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경기가 회복되려면은 확실한 재정이라든지 금융 정책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야지만 되는데 자민당이 주장하는 그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무제한 금융 완화라든지 마이너스 금리는 일본은행 내에서도 반발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집행되기 힘들고요. 또 해외 경기 회복도 더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19일과 20일에 열리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저금리 유지라든지 자산 매입 기금을 확충하는 금융 완화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국채라든지 자산 매입 기금을 91조엔에서 그 10조엔 정도 더 증액시키는 안이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방향성 없는 등락 장세 예상을 해주셨지만 금융 완화 정책에 기반한 모멘텀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중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이 2,100선입니다. 아무래도 이 선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짧은 그 숨고르금 장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주가 상승을 겨울 공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새 지도부가 추진하는 그 도시화라든지 개혁 조치로 인해서 내년 투자 전망을 좀 밝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조정 시에는 투신 펀드라든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기업 공개 물량이 지금 계속 출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기업 공개를 기다리는 기업이 무려 830개나 됩니다. 이 중에서 한 30조 원 규모의 중국 핵발전소가 지금 그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000포인트 위에서는 기업 공개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만큼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빠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그 정책 수혜주인 도시화라든지 공업, 농업 그리고 수리시설과 같은 정책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어제 발표된 수출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좀 둔화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대 무역 교역 지역인 그 유로존의 그 수출이 17.9%나 감소했고요. 또 미국 쪽의 수출도 전달에 9%보다는 2.6% 정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중국 내 비용 인상으로 인해서 후발 개발도상국들의 그 추격이 아주 거센데요. 뭐 플라스틱 제품이나 컬러 TV, 가구, 조명, 왕구 같은 경공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쪽에서도 국제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에도 중국의 수출입 같은 경우는 7.5% 내외로 아주 저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대중국 수출은 중국 시장에서도 고도화되는 소비 시장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관련된 소재 쪽 그리고 중국 안에서도 수출이 가장 순조로운 하이테크 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좀 수혜가 다른 그 나라보다는 좀 많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기에 일본의 그 시장 점유율마저도 지금 빠르게 우리가 잠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수출이 조금 위축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내년도에도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장 아시아 증시의 미래 들여다봤습니다. 자, 계속